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NAL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면 not available values. 그런 값이 없다. 그렇게 유효한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값이 대구입니다. BOCL 대구입니다. 대구를 여기서 찾습니다. 브이로그 함수죠. H6부터 I10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여기 이름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대구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찾는데 대구가 없어요. 그럴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브이로그 함수는 오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not available values. 그 다음에 REF 오류라고 그러는데 찾는 값이 서울입니다. 브이로그 함수로 역시 B12 서울이라는 값을 여기 찾습니다. 두 번째 찾아야 되는데 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범위가 두 개면 두 개 열밖에 없는데 세 번째 거 찾으라 그러니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열은 두 개잖아요. 한 개, 두 개. 그런데 3을 입력했으니까 이거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 요거 2로 고치면 되죠. 2. 자, 보시죠. 당연히 나오죠. 서울 주민발. 그리고 이제 현재 시트에서 H1 offset 이 경우도 똑같은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H1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서울이죠. 오른쪽으로는 0 이동 없이.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당연히 REF 아까가 똑같은 에러가 3으로 했을 때 나타났죠. 만약에 이게 H1이 아니고 H10 정도 하면 요거는 H10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 지역이라고 나오죠. 다음 마지막 이 value 함수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인수를 사용한 겁니다. 브이로그 범위 H6부터 I10 여기서 정확하게 찾았어요. 두 개. 부산을 찾으면 이연거리가 나오죠. 우리 많이 쓰는 방법이죠. 브이로그 이렇게 해서 F9를 누르면 이연거리 나옵니다. 빠져나가실 때는 ESC escape 키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연거리를 찾았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해버렸어요. 이거 안 되지. 왜? 문자하고 숫자를 곱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효하지 않은 인수 10을 썼다는 얘기죠. 만약에 부산이 이연거리가 아니고 이게 숫자라 5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50이 나옵니다. 왜? 이건 5고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했으므로 50이 나오는 겁니다. 첨부 파일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다가 이름만 집어넣으면은 거기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다 이렇게 대출자 명 이거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브이로그입니다. 이거 이름 감우진 넣으면 여기 브이로그잖아요. if error라는 것은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함수입니다. 나중에 뭐 또 기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런 거 많이 질문 올라옵니다. 브이로그 함수는 항상 찾을 값이 전체 테이블에서 맨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았잖아요. 맨 왼쪽에 없으면 브이로그 보러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에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해결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성명이 맨 마지막 열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죠. 원래는 맨 왼쪽에 있어야 될 게 맨 오른쪽에 있는데 이름은 왕조연입니다. 손오공을 누르면 손오공의 점수들, 다른 사람 홍길동을 누르면 홍길동의 점수들 다 나옵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매치 함수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기 매치 함수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뭔 뜻이냐?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매치 함수의 인수는 3개입니다. lookup value, 찾을 값입니다. 그 다음 lookup array, 찾을 범위. J5가 뭡니까? 성명입니다. 홍길동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H5부터 H17 여기입니다. 매치 타입, 우리 브이로그에서도 썼던 그 인수 0을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입니다. 뭐 홍길동인데 홍길둥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일치하는 값 찾을 때는 0입니다. 무슨 얘기냐? 홍길동은 이 범위 H5에서 H17 이 범위에서 10번째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입니다. 10번째 위치, 쉽게 말하면 위치죠. 이 엑셀은 가로 세로입니다. 여기서 몇 번째냐, 또 여기서 몇 번째냐. 대부분 그렇게 offset 함수라든지 vlookup
인덱스 매치, 뭐 거의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를 찾았습니다. 매치 함수까지를 블록으로 잡고 키보드에서 F9 키를 누르면 10이라고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삭제하고 10 쳐도 나옵니다. 이 10 대신에 매치 함수 쓴 겁니다. 왜?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 두 개의 함수로 짜여진 수식입니다. 인덱스 해가지고 콤마 10이죠. B5에서 B17 여기에서 10번째에 있는 걸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0을 홍길동의 국어 점수를 찾는 겁니다. 바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앞으로 또 이 함수를 쓰게 됩니다. 함수는 이거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브이로그 함수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SUMIF 함수입니다. 저 2007 버전 이후에 SUMIF 말고 SUMIFs 뒤에 S자 붙는 거예요. 요 SUMIFs 함수가 지원이 됩니다. 아주 편리해요. SUMIFs. S 하나 붙는 건 SUMIFs 뿐만이 아니고 COUNTIFs, 뭐 AVERAGEIFs 조건이 있을 때, 조건도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있을 때 SUMIF 함수는 3개입니다. 인수가 자, 첫 번째 인수 레인지, 그러니까 찾을 범위입니다. B7에서 B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무엇을 찾을 것인가. 주윤발을 찾겠다. 22 여기죠. 여기 어디에 범위를 더할 것인가. 썸이니까 주윤발에 해당하는 C7에서 C15 여기입니다. 여기 영역의 값을 합계를 구하겠다. 함수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구나. 주윤발 셋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주윤발에 해당하는 거 75, 85, 65 요 세 개입니다. 요거 도면 225 나옵니다. 이 범위에서 22 주윤발 찾아서 크라이테리아 썸 레인지니까 어떤 범위를 더할 것인가. 결국 여기서 찾아서 여기 값을 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꼴 요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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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썸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썸은 이 인수가 하나입니다. 똑같은 값을 구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100개, 200개다 이거는 이 사무 자동화가 아니고 사무 노가다가 됩니다. 그죠? 속성을 알게 되면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 썸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딱 하나입니다.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아까 VLOOKUP이나 뭐 SUMIF나 이런 건 뭐 3개, 4개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이거는 지금 3개잖아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우 치고 괄로 이 인수 없습니다. 엔터. 바로 지금 날짜와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수 하나도 없어요. 2007 버전 이상에서 지원하는 함수 SUMIFs.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SUMIF는 찾을 값 조건 1개인데 SUMIFs는 조건이 2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SUMIFs는 인수는 5개지만 6개, 7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까지 하게 되면 좀 깊이 들어가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I3 곱하기 H3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동영상 보이시죠? 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그림인데, 예, 여기 제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올라와요. 이 옵션 편집 탭에서 데이터 범위의 서식과 수식을 확장, 그 옵션에 체크해 주시면, 보시면 파일에서 옵션, 예, 들어가서 이거. 데이터 범위의 서식과 수식을 확장. 이 체크 해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새로 추가하는 행을 기준하여 위로 마지막 5행 중에서 최소 3개의 행에서 동일한 수식 또는 서식이 사용되는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시면 5번째 딱 나오죠. 위에서 2번째까지는 안 나옵니다. 반복되는 수식이나 서식을 자동으로 복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복사해서 새로 입력하는 행위도 적용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count if, sum if, if 붙는 거는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에 의한 합계, sum if는 어떤 조건에 의한 합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count if는 어떠한 조건에 따른 count 몇 개인지, 그거 이제 합계가 아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count if 범위에서 지사면 지사 이 날짜 이렇게 이제 날짜 입력에서 이 날짜 20210701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수식을 보시면 여기에 범위가 아니고 날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지사니까 이 날짜 요걸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count if 자, 날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잡고 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우선 count if 한번 우리 인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입니다. count if. 레인지, 찾을 범위. 간단해요. 여기 아까 여기죠. B4부터 B25.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찾을까? 날짜. 이 전체 영역에서 요거 해당하는 것만 찾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6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날짜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수식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날짜, 물품,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날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밑에 참조 대상란을 보시면 이러한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앞면에 있는 거 있죠. offset, count if, counter 이런 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탁 누르면 딱 잡힙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뭔 소리냐? 요 수식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 count ifs라 느낌표 있는 건 이 시트 이름이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좀 복잡해지니 보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count ifs.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offset. 자, 여기서 또 counter라는 게 있네요. counter.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counter라는 함수에 대해서 count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함수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ounter 함수는 오륙값과 빈 텍스트를 포함해서 좌우지간 셀에 들어있는 정보의 유형에 관계없이 어떤 데이터든 간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비어있지 않은 셀들의 개수, 카운트 함수는 개수를 구합니다. 요거 비슷한 게 이제 카운터와 카운트 차이인데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는 숫자든 문자든 모든 이걸 값만 들어있으면 다 세는데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카운트합니다. 어쨌든 카운터라는 함수를 지금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 equal 카운터하고 여기서 이렇게 비열 전체를 이렇게 하고 하면 BB 이렇게 되죠. 범위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비열 전체에서 현재 데이터가 들어있는 개수는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날짜라는 것도 데이터니까 문자니까 그죠? 이거 숫자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아니 스물세, 여기 23까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 개 더 치면 210707로 해볼까요? 이거 24로 납니다. 이거 보죠? 한 개 더 들어갔으니까. 이게 카운터 함수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offset 함수 기준 셀 B3 요거잖아요. 여기서 콤마 1 한 칸 아래로 내려옵니다. B4죠. 내려와서 또 콤마 0 오른쪽으로는 이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카운터 아까 24, 23, 23개의 영역이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 영역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 관리자에서 그냥 이름은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가능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렇게 해서 날짜 이렇게 해서 날짜는 바로 이거다. B3에서 자 보세요. B3에서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23개.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것까지 다 하면 24개입니다. 원래는. 그죠? 24개인데 여기서 카운터에 마이너스 1 하나 빼줘야 돼요. 날짜 요 값은 빼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제목은 빼야 되잖아요. 한 개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이 끝에.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여기서는 일일이 만약에 늘어나면 또 요거 수정해 줘야 돼요. 요 범위를.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름정의입니다. 다음은 SUMIF 함수를 응용해서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SUM이라든지 SUMIF라든지 SUMIFS 이런 건 함수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뭐 SUMIF 함수 마법사에서 보면 SUMIF도 나오고 SUMIFS도 나오고 뭐 SUM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러한 함수들을 몇 개, 2개 이상의 함수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수식과 함수의 차이.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SUM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열 함수라 하는데 요거하고 또 SUMIF 함수하고 2개의 함수를 조합해서 이러한 결론을 구한다. 어떤 결론이냐? 2개의 조건은 2개의 조건인데 한 열에 이 열에서 그죠? 성명 하나의 성명열에서 이연걸과 왕조현을 2개에 해당하는 이름의 실적의 합계. 아까 SUMIFS는 이렇게 2개로 성명과 지역 일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SUMPRODUCT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잠깐만 이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0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 SUMIF인데 C55부터 C63 여기서 조건,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2개가 들어갑니다. F54부터 F55 여기입니다. 그죠? 이 2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적 D55부터 D63 합계를 구하겠다. SUMIF 함수인데 2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0으로 나오는데 이게 0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1대1, 1대2, 다대1, 다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대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중의 이름에서 2개 이상이니까 다죠. 다중의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요 안에 그 SUMIF만 볼 때는 0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이번에 자주 쓰는 F9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120과 150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배열이죠. 2개 이상의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조건이 3개라면 이연걸, 왕조연, 뭐 홍금보 이렇게 되면 3개로 나옵니다. 이거 답이. 근데 이거는 이제 2개니까 2개의 값으로 나옵니다. 120, 150. 무슨 얘기냐? 이연걸은 보세요. 이렇게 합계하면 120입니다. 이연걸의 합계는. 또 왕조연의 합계는 70과 80, 150 맞죠? 그러니까 요 결과값은 120과 150인데 왜 0으로 나오느냐?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결과값 자체가 배열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0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120, 150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0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0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의 배열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SUMPRODUCT라는 함수를 또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이렇게 나오죠. 이 합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이 아닌 배열의 합계값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270이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UMIF 함수를 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SUMIF 함수 여기까지만. 지금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 몇 개가. 왜? 여기에 지금 숨겨진 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고 다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기서 복사해서 오른쪽이 아니고 밑으로 붙여넣기 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필터링을 해제하면 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행전체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복사된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데이터 많으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데이터가 많으면 좀 오래 걸리고 용량이 커지는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라는 게 무슨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하시려면 하는 방법이 더 있나요? 그건 뭐 어떻게 하셔도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매크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다소 좀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하나님, 열너비, 행높이, 자동맞춤 기능처럼 단축키나 어떤 기능으로 한 번에 줄바꿈 하는 방법. 단축키를 잠깐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쭉 나오는데 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 경우에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이 경우에도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기능이나 일반적인 함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될 때 뭘 사용한다고 하셨죠? 매크로, VBA로 접근하면 해결은 가능한데 일단 단축키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엑셀이라는 게 참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홍길동 쳤죠. 그 다음에 김유신 치고 또 임꺽정을 치고 뭐 이렇게 칩니다. 계속. 그 다음에 뭐 손흥민 치고. 근데 또 김유신 쳐야 돼. 그럼 뭐 이런 거 많죠. 김까지만 치면 유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요 기능 아주 대단히 유용하죠. 일일이 다 치는 거 귀찮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김유신 말고 홍만 쳐도 홍길동 나옵니다. 이거. 손흥민도 마찬가지. 임꺽정, 이 치참 기출선정 임자만 치면 나옵니다. 이거 뭐냐? 이것도 역시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파일 탭에서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옵션 대화창에서 고급 들어가셔서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옵션에 체크하면 그게 기능이 유지가 되고 체크를 해제하면 그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토글식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용자가 알아서 편리에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이 옵션에 체크하게 돼 있죠. 이해되셨죠? 이때 합격. 이렇게 이제 또 요거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if 평균으로 기준해서 이걸 합격. 그다음에 그 75점 이상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보겠습니다. 75 이상이면 표시죠. 여러분 요거 연산자라 그러는데 이상, 초과, 미만, 이하, 등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평균이죠. 평균이 75점 이상이면 합격. 그러니까 75점 이상이니까 불합격은 75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불합격이다. 이렇게 했어요. 갈로 닫고 반드시 엔터를 해야 인식을 합니다. 엔터 칩니다. 네. 자, 합격입니다. 왜? 75점 이상이죠? 이것도 75점 이상이니까 당연히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불합격이죠. 왜? 65점이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하고 또 합격. 또 요거 73점이니까 불합격. 홍금보. 그 다음에 87점 당연히 합격. 요렇게 해서 쭉 하면은 합격,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죠? 간단하게 여기서 if 함수는 조건을 주고 참이라고 주로 조건에 일치하면 합격.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참이 아니면 즉 거짓이면 false라는 false 그죠? 여기 보이네.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테스트는 이제 조건입니다. value if true.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거기에 참이면 앞에 나오고 콤마 찍고 그럼 참이 아니면 거짓이겠지. 거짓이므로 이렇게 불합격으로 한다. 이런 로직입니다. 그런데 합격 불합격을 구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합격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75점 이상을 합격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미 75점 이상으로 정해진 걸 불합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조정합니다. 어쨌든 if 함수라는 것은 if 만약에 이 말이잖아요. if 만약에 일치하면 평균이 75점 이상이면 합격. 이상이 아니면 75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이걸 좀 조절하겠다. 또 if 75점 이상은 합격으로 하는데 75점 이상이 아니면 또 조건이 있다. 또 if 들어갑니다. 여기서 평균을 70점 이상이면 보류를 합니다. 보류 확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요거는 할 수 없다. 70점 밑으로는 이제 진짜 불합격이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불합격해요. 이렇게 하고 엔터합니다. 75점만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회사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다시 조절을 합니다. 75점 이상을 일단 합격을 한다. 그런데 그 75점 미만이라 해서 다 불합격이 아니고 그래도 한 5점 차이니까 70점 이상은 보류, 불합격은 아니고 조금 기다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뭐 대기 이렇게 되겠죠. 70점 이상일 때는 보류로 하고 그나마 70점도 안 되는 경우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류 한 명이네. 아까 75점에는 안 되지만 70점 이상이잖아요. 홍금보 그죠?
이게 보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아마 감독님도 이해되실 것 같아. 이 정도 뭐 이게 if입니다. if의 중추함수를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쓰이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두 개밖에 안 되냐? 아니에요. 또 if 됩니다 이거. 예. 함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도움말입니다. 도움말 싹 읽어보면은 웬만하면 다 이해됩니다. 또 이해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더 보세요. 이해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도움말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쓰시도록 하시고 if 함수 중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드시네. 다 이해되신다고 보시고 자 그럼 또 한 잔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뭐 이렇게 해서 쭉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확대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네. 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런 거 없앨라 해도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요 지금 동그라미 이거는 문자도 아니고 기호도 아닙니다. 이거 ASCII 코드라 그러는데 우리 유령 문자 그 비슷한 겁니다. 이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특히 이 웹페이지에서 내려받는 거 주로 금융기관, 은행 뭐 이런 자료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요상한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럴 때는 요걸 복사합니다. 한 개만 복사하시고 이게 지금 뭐 두 개뿐이지만 뭐 많을 거 아닙니까?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하고 H키를 누릅니다. 요거 바꾸기 메뉴 찾을 내용란에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그럼 복사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바꿀 내용란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즉 비워둡니다. 비워둔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누르시면 싸그리 한 방에 없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신기하죠? 이렇게 없애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복사해서 컨트롤 H 바꾸기 메뉴를 실행해 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고 실행을 해버리면 없어집니다. 이런 거 참 에러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네이버 지식인으로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죠. 컨트롤 눌러서 유저 폼을 콜 했을 때 여기에 리스트 박스에 현재 파일에 있는 시트명이 다 떠야 되는데 안 뜹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올리셨는데 왜 안 뜰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유저 폼에서 코드를 보게 되면 유저 폼 액티베이트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이건 이제 유저 폼이 활성화되면서 위쪽 방향과 왼쪽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프로시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 그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그러죠.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으로 유저 폼이 생성되면서 이러한 값으로 나타나라. 인터넷에 들어가도 보면은 뭐 옵션 버튼 같은 거 탁 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 여 할 때 기본적으로 남자의 뭐 내국인, 외국인 이런 거 그죠? 내국인의 옵션 버튼에 탁 뜨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 폼이 뜰 때 애초에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긴 유저 폼에서 이것이 이제 뜨면서 유저 폼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에 의해서 모든 시트를 순환하면서 그 시트 이름들을 그러니까 시트가 2개든 3개든 뭐 10개든 100개든 모든 시트의 이름이 배열로 형성된 다음에 배열 값을 리스트 박스 1.list 리스트 박스에 리스트로 잡아넣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안 될까요?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핸들러 요거 잘못 쓰셨어요. 자, 잠깐 보세요.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요거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인데 이 빨간색 글을 I의 대문자를 쓰셔야 되는데 L의 소문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지죠.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보면은 육안으로 잘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이것을 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죠? 같아 보여요.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L의 문자가 아니고 I의 대문자로 쓰셔야 되는 걸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바꿔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은 안 나타나요. 이거 그죠? 유저 폼에 리스트가 안 떠요. 그죠? 여기서 이 L을
소문자 I로 바꿔줘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뜨죠? 그죠? 모든 시트명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Initialize Event Handler Procedure의 I의 대문자를 L의 소문자로 쓰셨기 때문에 요게 안 된다. 요 보세요. 빨간 글씨. 저는 밑에 지금 I입니다. I의 대문자고 위에 거는 L의 소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명을 클릭했을 때 또 오류가 있네요. 보세요. 여기 뭔 오류냐? 아하, 여기에 worksheet listbox 1점을 찍게 됩니다. 콤마를 하셨네요. 엑셀이요. 이 엑셀이라는 친구가 엄청나게 예민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없어요. 콤마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좀 넘어가면 될 텐데 딱 점을 찍어야 돼. 콤마는 안 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폼이 생성되고 다시 시트를 누르면 시트 3 누릅니다. 시트 3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뉴 시트 1 제대로 되죠 이제? 4 네, 시트 4 요거 시트 리스트라는 제가 첨부 파일로 가지고 많은 분들께 답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거 많이 떠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거는 좀 다른데 이것도 여기 보면 else if ELS 빨간 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예, 작아서 I의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L의 소문자를 쓴 거예요. 보세요. ELSI 이렇게 하니까 딱 되거든요. 답변 나왔죠, 그죠? 자기가 잘못 적었다고. 요런 게 참 많아요. 보기보다 보세요. 예, 예. 여기도 똑같아요. ELSIF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요런 점이 한번 이렇게 쫙 살펴보고 혹시 잘못 기록한 건 없는가 이러고 이제 한번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도록 하고 요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옵니다. 1부터 100까지만 숫자를 자동으로 채우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드래그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뭐 드래그를 하면 되는 건 알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근데 사실 1부터 100까지 같으면 뭐 별거 아닙니다. 1부터 만까지 드래그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답변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아무 셀이나 이렇게 1 씁니다. 1.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에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계열 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열란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쭉 채우실 것 같으면 행입니다. 행. 근데 이건 아래로 할 거니까요. 아래로 하시고 열 탭을 누르고 단계 값은 이미 이제 이건 1 우리가 1씩 이제 증가하도록 요 2를 하면 또 2씩 증가하겠죠. 종료 값에서 만 여기 확인 1부터 만까지 순식간에 채워지죠. 만까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1 쓰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만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이겁니다. 약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기다가 2022년 8월 1일 쓰고 어쨌든 기본 첫 셀은 입력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들어갑니다. 계열 들어갑니다. 여기서 역시 열입니다. 행 누르면 오른쪽으로 채워집니다. 저 날짜 눌러져 있습니다. 이미 이게 날짜니까 지가 알아요. 날짜니까 1을 채우는데 그냥 1이면 8월 2일, 8월 2일, 8월 3일, 8월 5일 이렇게 쭉 해서 8월 31일까지 나가겠죠. 토일은 빼고 평일만 하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토일은 필요 없고 평일만 눌러줍니다. 평일에 체크합니다. 단계값은 어쨌든 하루씩 들어갑니다. 1일씩 8월 1일, 8월 2일 이렇게 하는데 평일만 한다는 얘기. 토일 주말은 뺍니다. 그렇게 하고 종료가 2023년 8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눌러줘야 되죠. 확인 버튼을 눌러줌과 동시에 나옵니다. 평일만 1, 2, 3, 4, 5 아마 6일이 토요일이고 7일은 일요일이겠죠. 8로 건너뜁니다. 평일만 주말 빼고 신기하죠? 예. 이런 거 많습니다. 엑셀 기능에 보면 저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실무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게 많이들 어려우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으로 나옵니다. NA 오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NA 오류. 이걸 sum 함수 안 됩니다. 역시 NA로 뜹니다. 이런 경우에 SUMIF 함수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범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요거 이렇게 줍니다. 이게 뭔 얘기냐? 0보다 큰 거
썸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부분 이제 힘들어서 이제 올리신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런 거, 요런 부분도 많이 올라와요. 이분 질의 내용은 여기 B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C열 보세요. 제외. 제일 첫 번째 B4셀에 입력된 F32, F23 뭐 이렇게 있잖아요. 23이라는 값을 제외하고 F23, F 그렇게 되겠죠? 삭제. 여기서 FS, DAS, FSF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제 서비스 함수 우리나라라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 이것도 우리 해서 문자에서 우리를 삭제하고 여기서 또 우리를 삭제하고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이제 문자열 함수 이렇게 쭉 내려가면 서비스 확인, 텍스트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찾을 대상, 찾기 및 바꾸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다. 함수 사용하는 거 잘 보세요. 쉽습니다. 골치 아프게 뭐 계산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올드 텍스트 어떤 걸 없앨 거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라는 문자를 없애겠다. 뉴 텍스트 어떻게 없애겠느냐? 여기서는 사실은 서비스 함수는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치환이라 치환 변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땡땡 이렇게 해주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겠다. 우리가 없어지니까 나라만 나오죠. 요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독도는 우리 없어지고 땅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환하느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걸 땡땡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치환하는데 어떻게 치환하느냐? 이걸 우리를 무조건 우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강조해서 우리나라에서 요 우리 무조건 우리나라 바뀝니다. 자, 요거 드래그 딱 땡기면 독도는 무조건 우리 땅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바꿀 값이 어떤 거냐? 요거다. 무엇을? 2, 3 요겁니다. 우리. 그럼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바꿀래? 무조건 우리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서비스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뀔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제가 왜 자꾸 엉뚱한 서비스 함수 이런 걸 쓰느냐? 함수의 로직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함수 마법사 도구 상자 안에 다 있어요. 이 함수가 만약에 텍스트인지 뭐 이게 뭐 범주 카테고리가 잘못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여기서 모두 해가지고 찾으면 돼요. S자 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이런데 써먹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자꾸 해보면 압니다. 운전하듯이 자꾸 해보시면 이럴 때는 이런 걸 쓰는 거다 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감각이 나중에 살아 있습니다. 이 많은 함수들을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우지. 그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재무라든지 이런 거 NPV 투자의 뭐 가치 사고 쓸 일이 우리가 잘 없죠.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렇게 쓰겠죠. 또는 공학 하는 사람은 쓸 일 없습니다. 가끔 통계 이런 거 뭐 평균 카운트 if 이런 거 또는 수학에서도 보면 모드 썸 토탈 이런 거는 이렇게 찾아 쓰면 되는데 이걸 다 외우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함수 이러니까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함수는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다. 설명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카운트 ifs 하다가 마무리했죠. 다 해결하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하고 카운트 if는 인수가 두 개인데 여기 원래 이 날짜로 돼 있고 이 날짜가 왜 날짜인지 제가 이름 정의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크라이테리아 조건 어떤 범위에서 어떤 걸 찾을 것인가. 날짜 범위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 요 20, 210, 71 즉 G4 여기죠. 요걸 그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카운트 이거 6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기초적인 카운트 if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2개 이상, 3개, 4개, 5개 이렇게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카운트 ifs. 저번에 우리 sum if 할 때 sum ifs 설명드렸죠? 카운트 ifs입니다.
카운트 이프 S 하나 더 붙습니다. 요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카운트 이프스의 인수는 정해져 있죠. 127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먼 27개의 조건을 찾을 일이 뭐 잘 있겠습니까만은 날짜, 물품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어디고 물품은 또 어디고 표시는 어디고 여기 이제 누르면 요 밑에 참조 대상란에 offset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해줬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짜 여기까지 딱 잡힙니다. 제가 물품 눌러볼게요. 물품 역시 잡힙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귀찮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까지지만 25행까지죠. 그죠? 25행까지인데 이게 26행, 27행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날짜 안 쓰면 요렇게 지우고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B4부터 B25. 그러면 늘어나면 고쳐야 돼요. 또 더 늘어나면 또 B27. 그때마다 고쳐야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건 아니다. 사무 자동화라 하는데 이거 자동으로 반영될 수 없을까?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엑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날짜, 물품, 표시. 요 이름은 뭐 일반적으로는 직관적인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이름 관리자에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한다라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날짜 아니고 일자 해도 되고 물품, 뭐 품명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이고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름 정의 탭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뭐 날짜, 물품, 표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참조 대상란에 아까 알려드렸던 offset 함수를 써가지고 유동적인 경우에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카운트 F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날짜 영역에서 날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물품 여기입니다. 물품 쭉 그죠? 물품란에서 보세요. H사 사과 그 다음에 지금 조건이 3개입니다. 예, 요거는 표시란은 아까 이름 정의 보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또 요 표시 있는 거 O 표시 있는 거가 몇 개인가 3가지 조건이죠. 이 경우에는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3개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시 O 표시를 한다면 4로 변합니다. 당연히 변하죠. 4 당연하죠. 이렇게 4개가 되니까 3가지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 그렇게 해서 한 쌍씩 범위 크라이테리어 범위 조건 레인지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조건 그게 한 쌍이잖아요. 그죠? 어느 범위에서 어떤 조건 또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 이렇게 해서 127개까지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이거 질문 개인적으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스크롤 해도 이게 요 위에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몇 개 안 되면 모르는데 이 제목 필드명이 많고 데이터가 많을 때 이 나중에 뭔지 모릅니다. 같이 내려가 버리면. 그죠? 이렇게 해주니까 알아보기 쉽잖아요. 요거 뭐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기 메뉴에서 틀고정. 일단 틀고정. 만약 틀고정 취소를 하면 이렇게 되죠.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같이 스크롤 하면 안 보여요.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이 도대체 뭐더라? 모릅니다. 이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목이 날짜 물품 표시 입력된 이 제목이 입력된 셀의 바로 아래 셀 여기죠. 여기 한 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셀 선택을 하시고 보기 메뉴에서 이 보기죠. 틀고정 눌러줍니다. 됐죠? 위아래만 되느냐? 아닐걸요. 좌우로도 되고 위아래도 되고 동시에 다 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 현재 틀고정은 해제를 해야 되겠죠. 취소하면 해제됩니다. 이렇게 필드명이 3개밖에 안 됩니다만 바로 밑에 사과 여기 아까 여기 했죠. 그죠? 요거 잡고 눌러주고 틀고정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오른쪽으로 스크롤링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크롤하면 틀고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첫 행고정, 첫 열고정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다 됩니다. 좌우로
편리한 기능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카운트 ifs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나 카운트 ifs 뭐 이런 것들은 함수입니다. 함수. 쉽게 말하면 도구, 우리 도구 상자라 그러거든요. 함수, 마법사, 도구 상자, 무슨 그 도구 상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구들 뭐 펜치, 드라이버, 망치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식이라고 한다. 오늘의 주제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 도구입니다. 다는 설명해드리기 어렵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과 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열로 쭉 밑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한 행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문제는 이 테이블 안에 막 중복된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을 수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복된 것만 어떻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나.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천 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 탭에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새 규칙이라고 보이죠.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탭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중복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값을 표시를 하겠다. 서식에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여러 가지 있는데 채우기. 오늘은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채우기에 노란색. 색깔만 하는 걸 해서 글꼴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만색이죠. 빨간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화창에서 이렇게 중복된 값을 이렇게 표시하겠니? 확인창이 뜹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중복된 것만 여기.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나 춘향이 이런 장윤정, 아이유 이런 건 지금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각기 고유의 하나의 값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거, 고유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럼 다시 새 규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규칙 관리로 들어갑니다. 창이 뜨죠? 규칙 편집. 규칙 편집 탭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대화창에서 지정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복에서 고유를 눌러주고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다시 서식 탭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냥 글꼴색을 빨갛게 하되 채우기를 노란색이 아니고 하늘색으로 해볼까? 고르기 나름이죠. 이렇게 나름이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고유에 확인합니다. 또 이렇게 하겠느냐? 중복되지 않은 값들, 데이터들만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건부 서식이 아니고 여기다가 채우기에서 색깔을 채운 거. 지금 현재 셀이 노란색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채우기가 아닙니다. 채우기 없습니다. 채우기 없어요. 이건 색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리를 하자면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지정된 색깔이나 색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동 필터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조건부 서식은 색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서식. 보이기에는 이런 글꼴색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색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별로 이렇게 숫자 값이 있습니다. 점 이상만 어떻게 표시를 하고 싶다. 아까는 여기서는 중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했잖아요. 숫자니까 70점 이상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셀 강조 규칙이 있습니다. 보다 큼, 보다 작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다 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70점이라 했잖아요. 70점 쓰고 쓰자마자 그냥 확인 안 눌러도 벌써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디폴트 값으로. 기본적으로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기본적인 값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지원하는 색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 여기서 사용자 지정 서식. 여기서 이제 채우기 합니다. 채우기를 70점 이상 노란색으로 채우기를 하고 글꼴은 빨간색으로 하죠. 노란색이 빨간색이 좋잖아요. 그죠? 확인.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변경한다든지 삭제할 경우에 먼저 규칙 지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하셔야 되겠죠. 규칙 지우기 가셔서 지금은 이제 범위니까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없어져요. 보이시죠? 재밌는 거 하나 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항상 범위는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쳐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예쁘긴 이게 예뻐요. 눌러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혹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실 때는 규칙 관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규칙 편집. 이 색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색으로 하셔도 되겠죠. 테두리를 없애는 것도 괜찮아요. 테두리 없음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이 확 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제 범위를 잡고 규칙 지우기 하시고 싹 없어지죠. 다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잘 생각하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거 신호등이잖아요. 신호등 규칙 관리 가시면 규칙 편집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 67.33점 이거는 이제 아까 값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3등분 한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75점 이상으로 할 거다. 그다음 100분율 아니고 숫자잖아요, 그죠? 75점. 그다음 중간에 거는 60점 이상으로 하죠, 그죠? 숫자 100분율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100분율로 나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60점으로 해주면 그 외 75점 이상은 초록색, 60점 이상은 노란색, 75점 밑에 60점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가 알아서 변경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65점 미만은 빨간색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이렇게 변경됩니다. 정해진 테이블 이게 이만큼 있을 때 호랑이라는 값을 가진 셀 이런 색깔을 칠하고 싶다. 호랑이에 대해서 역시 모두 선택합니다. 이건 많으면 많은 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셀 강조 규칙 같음에 들어가셔서 눌러서 다음과 같은 셀의 서식 지정 하니까 바로 즉시 뜨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색깔로 할 게 아니야. 요건 그야말로 기본 값입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갑니다. 어떤 색깔로 할 건가?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골라봐. 골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우기 할 거고 글꼴은 이것처럼 흰색으로 할 거다. 확인. 그러면 호랑이만 되나? 코알라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고 반드시 엔터를 해야 바뀝니다. 인식을 합니다. 코알라 바뀌었죠.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원숭이면 원숭이, 호랑이면 호랑이, 사자 이런 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원숭이, 그 다음에 코알라, 코끼리 한번 해볼까요? 이 3개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한꺼번에 찾고 싶다. 셀 강조 규칙에 같음에서 이렇게 하면 코알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개 이상 되면 안 됩니다. 맨 첫 번째 것만 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 유형의 참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가령 사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보겠습니다. 카운터 if 여러분 전번에 알려드렸죠.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정 값이 몇 개인가 찾을 영역. 이 영역에서 어떤 값인가 사자다. 사자가 있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 0이잖아요. 0. 그럼 사자가 아니고 하마 볼까요? 하마 이거 탁 눌러봅니다. 1 나오잖아요. 요 있으면 색깔을 변하게 하라. 이거거든요. 카운터 if 함수의 속성을 이해하시면 카운터 if 함수는 역시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정 값이 몇 개인가 라는 걸 찾는다는 속성입니다. 제 범위를 일단 잡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세규칙. 이거는 뭐 아까처럼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 나옵니다. 참이라는 얘기는 조건에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역시 카운트 if 범위를 이렇게 요 범위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요 범위. 차절 값을 할 때 항상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전체 테이블에서 제일 첫째, 만약에 한 줄이면 메뉴 가장 첫 번째 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용어는 절대값은 2개 다 삭제해야 됩니다. 0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1개라도 있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카운트 if 이래가지고 범위 찾을 값이 0개 이상이다 라는 조건,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조건은 뭐냐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0이면 없다는 얘기죠, 그죠? 0 이상이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글꼴은 역시 흰색으로 하고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요거 맞는지 이렇게 할 것인지 다시 뜹니다. 오케이. 확인 되죠? 어때요? 요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바꿔보겠습니다. 표범이 아니고 원숭이 다음에 사자를 할 거다. 사자 바뀌죠. 두 가지 그 외에도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 이것만 이제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또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상위 하위 규칙이라든지 셀 강조 규칙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많아요. 아까는 앞에서는 이렇게 숫자만 잡았잖아요, 그죠?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 탭으로 들어갑니다. 새 규칙 버전하고 관계없이 2010도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 밑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꼴 하고 이렇게 이 85점, 70점 이 점수가 이제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위에 셀은 지금 현재는 D3셀입니다. 처음 셀. 를 지정해 주시는데 여기서 열 번호는 그대로 두더라도 행번호 값의 절대부 달러 표시는 삭제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D3만 하는 게 아니니까 D3, 4, 5, 6 다 해당되니까 D10까지 세주시고 그럼 이 값이 75점 이상이다. 조건입니다. 이거 하나의 서식으로. 그러면 75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역시 서식 탭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글꼴은 빨갛게 합니다. 빨갛게 안 하면 까만색 그대로 나옵니다. 채우기 누릅니다. 셀 색상 노란색으로 합니다. 확인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거냐 확인하는 거죠. 확인 누릅니다. 75점 이상만 이렇게 색깔 변하게 됩니다. 내가 지정한 점수 즉 75점 이상의 하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75점 이상만 색깔을 칠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홍군보를 65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당 없다는 얘기죠. 재밌잖아요. 반대로 4, 5점을 갖다가 80점을 해보겠습니다. 나오죠.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22년 10월에서 6일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22년 1개월 초과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9월 2일 10월 6일부터 1개월 이후의 날짜는 언제인가? 여기서 날짜로 들어갑니다. 이 데이트 여기 나오죠. 설명 1개월 1 숫자로 나오죠. 이거 뭐야? 왜 이래? 44,871이 뭐야? 이게 엑셀은 모든 걸 숫자로 생각합니다. 날짜도 숫자입니다. 참고로 지급하는 날짜는 1900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으면 그 날짜로 인식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1치고 요거를 셀 서식에서 날짜 치면 1900년 1월 1일입니다. 요때부터 1월 1일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요 1900년 1월 1일 이후로 44,871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준일은 요 날짜고 1개월 지난 날짜 요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걸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절대 참조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요걸 딱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요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늘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지금 4개밖에 없지만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습니다.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세규칙 여기서 수식을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요것이 요것도 삭제합니다. 그러면 결국 요 값이 1개월을 초과하는지의 조건이 됩니다. today 오늘날 자 여기다 today 들어가요. 그죠?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1개월 이후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죠, 그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갑니다. 색깔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3세 날짜가 각 날짜는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첫 번째 해주면 됩니다. 이 데이트 이렇게 콤마 1 이렇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1개월 이후의 날짜가 됩니다. 요 날짜는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잘못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이면 오늘 날짜 today 이후로 1개월 이후의 날짜 10월 5일입니다. 22년. 요것이 요거보다 크느냐 작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3, 4, 5, 6에 있는 날짜들이 오늘 날짜 today를 기준하여 1개월 이후의 날짜보다 크느냐 아니냐를 조건이 참값이냐 아니냐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인 경우에 이렇게 색깔로 지정해 줍니다. 이해해 주시는지요? 정신 차려니까 깔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변수 선언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 이퀄 패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복사해서 여기다 뭐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뭐가 보이잖아요. 불필요하게. 이런 게 생략됩니다. 이걸 갖다 화면 갱신이라고 하죠. 왜 생략하느냐?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레인지 A7부터 K and lowest count clear contents. 이게 무슨 얘기냐? A7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7부터 lowest count라는 건 저 마지막까지를 의미합니다. 104만 8,576.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여기에 있는 기존에 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막 일단은 데이터들을 전부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 맞는 거 불러와야겠죠. VDB 위에서 가변형 변수로 우리가 VDB라는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으면 그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정의. VDB는 정의입니다. 정의. Worksheet Date range A1.current region 데이터라는 시트에서 A1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 셀에 인접한 영역의 모든 셀 A1을 잡고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잡힙니다. 전부 다 잡히죠.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모두 참조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인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B열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보면 여기서 인접한 건 요뿐입니다. 왜냐? 떨어졌잖아요. 인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하나의 어떤 행위 몽땅 다 인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인접한 거는 요뿐입니다. 왜? 떨어졌잖아요. 왜 이걸 쓰느냐? 데이터가 몇 개가 될는지 알 수 없을 경우 100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유동적이란 얘기죠.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참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VDB라는 가변형 변수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set create obj라는 오브젝트 변수에 대해서 정의한 VDB 세트가 안 붙었는데 세트가 붙었느냐? 세트가 붙는 그 변수는요 개체라 그럽니다. 우리 개체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 레인지 개체입니다. 21부터 28까지 레인지 개체 영역. 그 다음에 뭐 메인 시트 데이터 시트 개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메모 뭐 이런 버튼 이런 것도 개체입니다. 사진, 그림 이런 거 다 개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또 워크북 이 파일 자체도 개체입니다. 지금 이 여기서 사용하는 클레이트 오브젝트라는 이 개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 공간에 지금 존재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시트가 보시다시피 메인 시트가 있고 데이터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시트에 가시면 먼저 매크로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시고 프로그래밍 된 걸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자, 3명입니다. 3명. 그죠?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만들어냅니다. 날짜 보세요. 10월 29일. 그죠? 맞죠? 송혜교의 경우입니다. 자, 10월 29일. 쇼핑몰 11번 갑니다. 거래 금액. 이 합계가 얼마냐 하면 41,900원이네요. 원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400원, 13,800원 가장 첫 번째 원가를 적용합니다. 세 가지 다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콤마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송혜교 이름, 수취인 이름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역시 수취인 전화번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거는 다 빼고 거래 금액은 맨 위에 게 적용되어서 나옵니다. 이름도 그렇게 나오고 중복을 제거하고 전화번호도 역시 한 개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분명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분명이 있습니다. 요것이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만 뭐 4개, 5개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의 데이터를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가공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 창을 보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흔하게 쓰이는 게 Alt 키하고 F11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도구를 빼내놓고 물론 지금 이 매크로에 대해서 하나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더하기 빼기를 못 배우면서 미분적분을 한다든지 인수분해 한다든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더하기 빼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m VDB, V차 REV, as variant. as variant라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변형 변수라 그러죠. VDB라는 이름의 가변형 변수와 V차라는 이름의 가변형 변수, REV라는 이름의 as variant 가변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매크로에서는 변수 선언부라고 합니다. create obj as object. create obj라는 이름의 오브젝트 변수를 선언합니다. I as long, n as long, r as long이라는 긴 정수형 변수를 각각 선언합니다. dim, t as string, t라는 문자형 변수, strtemp 라는 문자형 변수, strpt as string, 이렇게 세 개의 문자형 변수를 각각 선언합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쭉 내려가다가 이게 뭐더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with create object, with가 들어가면 반드시 마지막에 end with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철수야 공부해라, 철수야 청소해라, 철수야 식사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것을 with and 문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 찍고 공부하고 점 찍고 청소하고 식사해라. 철수야를 생략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코드의 최적화라는 거예요. 최적화. with and with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for i, i가 무엇인지 정의. i라는 변수가 무엇이냐? i는 2부터 to u bound vdb 1 전체를 의미하는데, for i는 2부터 u bound, 제목은 빼야 되니까 제목은 굳이 참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u bound vdb라면 12가 됩니다. for n은 1 to u bound vdb, 2 앞에서는 이 행을 얘기했는데 2행부터 쭉 내려가야 되겠죠. 1행은 필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11이 되겠네요. 물론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뭐 u 바운드 이렇게 안 쓰고 뭐 12, 11 이렇게 또는 11이라고 설명해 놨죠. 그죠? 여기에 해도 됩니다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 데이터가 유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 as string, string이라는 것은 문자형 변수입니다. 자, t는 t and 요거 무슨 부호냐 하면 원화 표시 있죠. 원화 이거 위에 있는 거, 원화 위에 있는 이 표시가 요겁니다. 파이프 부호라고 하기도 하고 스틱 부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쓰느냐 하면 나중에 다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호가 아니고 콤마라든지 이런 거 찍으면은 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데이터 자체에 콤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안 쓰는 부호를 씁니다. 꺽쇠라 그러죠.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 뭔 얘기냐? t라는 문자형 변수는 in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쭉 하나씩 하면 쭉 가면서 요거를 이 부호로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and 연산자 있잖아요. 그죠? and.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create object 개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거 데이터를 이렇게 일단 만듭니다. 하나의 그 데이터로. 그것이 t라는 얘기입니다. t라는 변수가 이런 모양이다. 그렇게 묶었는데 다시 t는 mid t, 2다. 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t는 요겁니다. 요거 앞에 부호가 붙어요. 근데 이 앞에 붙으면 나중에 분할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나중에 결국 이 부호로 스플라이트를 함수를 사용해서 자를 거거든요. 이거 자르려면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앞에 거 없애버리기 위해서 미드 2 이게 두 번째부터 하겠. 첫 번째는 이게 없잖아요. 아무 데이터가. 부호만 있지. 요거하고 요거 차이죠. 없애기 위해서 다시 t는 미드 t 앞에서 얘기했던 요 t를 t의 두 번째부터다. t에 대한 정의가 끝났습니다. for i, for n 이렇게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순환합니다. 순환. 이렇게 순환하고 다 했으면 또 여기서부터 또 순환하고 쭉 이렇게 순환을 끝까지 순환하는 눈에 보이지 않죠. if 이제 if 문으로 만약에 .exit 갈로 열고 vdb i, 7
then이 무슨 얘기냐면 then이란 만약에 무엇이면 이런 뜻이거든요. 전화번호 1을 기준으로 지금 중복을 정리하겠다는 얘기. 전화번호 이렇게 지금 김혜수는 5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인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이 되면 V차가 무엇이냐 스플라이트 갈로이고 점 아이템 VDV I7 해가지고 요 부호로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된 걸 다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를 요 빨간색 부호로. R은 0 to U 바운드 V차. 0이 1부터가 아닌 0이냐면 가변형 변수 0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0 to 10 이렇게 됩니다. 결국 0 to 10도 11개잖아요. 왜 그러냐? 약속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약속입니다. 저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씁니다. 셀렉트 케이스 and 셀렉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케이스별로 R이 0부터 쭉 가는데 잘랐으면 지금 이 경우에 기임해서 요 경우에 0은 10이고 1이 30이고 2가 스톱함이고 3이 20600이고 0, 1, 2, 3, 3은 20600 쉽게 말하면 거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네 번째죠. 0부터 가니까 0, 1, 2, 3인데 이 네 번째의 데이터를 더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끼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 데이터는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에서 같은 전화번호일 경우에 그런 뜻이 됩니다. 케이스 7은 이제 0, 1, 2, 3, 4, 5, 6, 7 분명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콤마로 연결하라 각각. 왜?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요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case else 그 외의 경우 여기 3이나 7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and select 이렇게 구분하겠다. 여기서부터 select case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strtemp and pipe 부호 and strpt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무슨 얘기냐면 strtemp라는 변수에다 그냥 엮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또다시 rev라는 밸리언트 가변형 변수가 무엇이냐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 무엇이냐에 대해서 rev라는 가변형 변수는 다시 또 strtemp라는 스플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릅니다. 이 부호를 기준으로 잘라서 create obj라는 변수 여기에다가 아이템 항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join 이렇게 엮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중복될 때 이야기고 else 중복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아까 t 이걸 집어넣어라. 다 연결하고 나면 이제 이 변수 t를 없애고 strtemp도 빈 값으로 만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자꾸 순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트 메인 이 시트에다가 여태까지 위에서 create obj라는 오브젝트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이 데이터들을 구분해 가지고 A7 resize, 11 7에서 오른쪽으로 11개 재확장 offset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행씩 집어넣는 건데 한 칸씩이 아니고 행 전체를 그럼 훨씬 빨라지겠죠. set create object equal nothing 이 오브젝트를 초기화 시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쓸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call 텍스트를 숫자로 별도로 하나의 매크로를 만듭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액 있잖아요. 금액 여기서 sum 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이죠?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이거 sum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해줘도 이거 합계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가변형 변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열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잡고 그죠?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 들어가셔서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문자가 숫자가 됩니다. 이 지금 방금 한 과정 프로그래밍 한 것이 요겁니다.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코드가 요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위에.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가독성이 좋아지죠. 이게 뭔 뜻인지를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코드 치고는 그렇게 긴 코드는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굉장히 긴 코드일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훨씬 가독성도 있고 혹시 뭐 수정할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show all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링 됐잖아요. 이걸 원위치 필터링을 해제하는 거죠. 요건 누르면 되잖아요. 지우기. 요 지우기를 누르는 걸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코딩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티브 시트 show all 데이터입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시트에서 모든 데이터를 나타내라. show all data. 다만 조건문 하나 붙였죠. if
액티브 시트.필터 모드 이꼴 true then. 지금 현재 필터링이 걸려 있을 때, 그럼 안 걸렸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겁니다. 요 그대로 액티브 시트. 여기서 이제 위드문을 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쓴 겁니다. 시트 1, 시트 1, 시트 2, 시트 3 있지만 시트 1에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적금에 해당하는 2월달의 값에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적금이고 또 여기에서는 2월에 해당하는 값, 즉 만원입니다. 세로로 쭉 가서 적금이 몇 번째냐. 적금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또 가로로 2월이 몇 번째냐. 하나, 둘, 두 번째입니다. 여기 함수 들어있는 거 보세요. 인덱스 C4에서 H11 여기까지죠. 이 범위를 기준으로 4,2 그러니까 4라는 앞에 온 값 인수가 3개입니다. 처음에 범위 행값 이 세로값이 행 10값 2 간단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적금 그 다음에 열번호는 하나 둘 이 만원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적금만 찾을 게 아니고 보험료 또는 통신비 3월 5월 무작위할 때마다 일일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방법입니다. 매치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찾을 값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 일치하는 거냐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4가 나옵니다. 여기 범위에서 적금은 네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일일이 적금 보험료 이렇게 안 적어도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보험료다. 보험료 5번째다. 세로 범위는 구했어요. 역시 MATCH 매치입니다. 찾을까? 요겁니다. 2월 어디서 범위 그 다음에 0 일치하는 거 엔터 두 번째라는 얘기죠. 세로로는 5번 가로로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양방향 가로 세로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엑셀을 사무 자동화라 하거든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엑셀입니다. 자, 분류가 A이면서 분명히 갑이고 비고가 중이 다시 다른 필터링을 하시고 싶다. Show All이라는 버튼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누르면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거예요. 엔터합니다. 엔터하면 A만 나옵니다. 분명 역시 값 치고 엔터하면 A이면서 값 에 해당하는 것만 빠집니다. 여기도 물론 버튼이 있으면 Show All이라는 버튼에 보면 매크로 지정해가지고 보면 필터링을 해제하는 솔루션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 따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 시트 1 요거는 우리가 일반 모듈이라고 그래요. 일반 모듈 시트 1에 더블 클릭하면 요거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시트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는데 시트 2와 시트 3에는 그런 필요치 않고 그래서 이제 없습니다. 다만 시트 1에서 시트 탭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코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시트 1에 시트 모듈에 기록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여기다 들어가느냐 워크시트 체인지라는 이제 제목인데 요거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 뭔 얘기냐? 이 워크시트 시트 1에서 어디엔가 값이 변하면 체인지 요거를 실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체인지죠. 요 보면 체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체인지라는 것은 변경인데 그 모든 시트의 모든 셀이 변경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요 안에서 요 범위 즉 C3셀에서 J3까지의 내용 중에 뭔가 변경이 되면 발생되는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값 이렇게 하면 아무 데서나 값 친다고 해서 이게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먼저 애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트 페일스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날 때 화면 갱신을 중단하라. if부터 end if까지 if 문에 만족할 때 요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if 내용 보겠습니다. not intersect target 미점 range C3 J3 is nothing then intersect라 하는 것은 이건 교집합입니다.
타겟이라고 나죠.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에는 인수도 주어집니다. 타겟이라고 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더 보태거나 뺄 수도 없어요. 변경도 안 됩니다. 타겟 그대로 써야 됩니다. 타겟은 뭘 말하느냐? 변경되는 셀을 의미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미점 레인지 C3부터 J3 여기서부터 이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교집합 형식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intersect 메서드 타겟과 변경되는 셀하고 요 범위에서 안에 있을 때 교집합이 생길 때 만약에 not을 없앤다면 교집합이 nothing 없으면이라는 얘기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타겟이 요 안에 없으면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반어법. not을 넣으면 있으면이 됩니다. 즉 변경되는 셀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뭘 하라는 얘기냐. set arrange라고 미점 C2 J3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다시 arrange area라는 또 범위 개체형 변수를 선언했고 위에서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set arrange area equal 미점 range C7점 current region C7 여기입니다. 인접한 모든 영역 전부 다 의미합니다. 왜? 나중에 밑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늘어나든지 줄어드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인접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arrange area.advanced filter 1, arrange 이 범위를 대상으로 advanced filter 고급 필터입니다. 이 프로시저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과정을 코딩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데이터 메뉴에서 고급 들어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 것이냐.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 것이면 아까처럼 1.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면 2.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경우는 시트를 달리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조건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범위가 arrange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코딩화해서 또 거기다가 최적화하게 되면 이러한 코드가 완성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말, 그 뭐냐? 예를 들어서 주윤발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고 싶어요. vlookup 찾을까? 주윤발입니다. 찾을 범위, vlookup의 두 번째 인수죠.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콤마합니다. 몇 번째 열이냐? 두 번째, 그럼 2. 그 다음에 콤마. 마지막 네 번째 인수. 정확한 걸 찾을 것인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0 하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니면 또 페르스 이렇게 해도 되고, 탁 치면 서울 나옵니다. 주윤발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이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윤발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주윤발 여기는 서울이죠. 여기는 주윤발 울산입니다. 또 그 밑에서 주윤발이 청주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주윤발에 해당하는 지역을 서울, 울산, 청주 다 나오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만약에 또 밑으로 계속 데이터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줄어드는 경우에 그 일일이 이거 다 고쳐줘야 돼요. 따라서 행번호는 제외하고 BD 이렇게 하면은 B열 전체에서 D열 전체까지니까 그냥 늘어나든지 줄어든지 그냥 다 참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몇 번째 열이냐. 지금 여기서 찾는 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 이렇게 해주면 나오는데, 그럼 이거 어디에 있느냐? 함수 마법사입니다. 함수 검색에 들어가서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보시면 여기 join vlook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제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윤발, 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부터 D열 전체, 열 번호, 지역이니까 두 번째 열이죠.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크로로 작성이 됩니다. 참고로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브 프로시저, 두 번째는 펑션 프로시저. 펑션 프로시저는 형용사고, 서브 프로시저는 동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칠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괄호,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엔드 서브가 들어가집니다. 그럼 이제 이 색칠하기라는 서브 프로시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고 싶다. 여기 범위가 레인지 B3부터 D3입니다. RANG B3 D3. 다운표하고 괄호 닫고 여기서 점을 탁 찍으면 복성창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컬러, 자 보면은 I를 딱 치면 인테리어 나옵니다. 점 인테리어 점 컬러 인덱스 6이 뭐냐? 노란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구문은 B3부터 D3 이 영역에다가 노란색을 칠하라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F5 누릅니다. 나왔죠.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서브 프로시저와 펑션 프로시저 차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기로